시그니처 40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8번 문제 보시면 일단 A의 범위 주어졌고요. A의 범위 주어졌고 정수라고 했고, 그다음에 실수 BCD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경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분수함수니까 분모가 0이 된다면 불연속이 될 거고, 분모가 0. 그 다음에 B나 C에서 또 불연속일 수 있겠네. 그러면 벌써 여기서 두 개, B 하나, C 하나 해서 총 4개까지 불연속이 가능한데, 여기서 지금 딱 하나만 불연속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딱 하나만. 그러면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거 먼저 찾아봅시다. 분모가 0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판별식을 보셔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a는 0. 지금 이방정식에 근이 두 개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불연속점이 될 테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4분의 d는 4제곱 마이너스 a라서 이게 지금 16 마이너스 a잖아요. a 값이 문제에서 여기서 여기 a 값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a가 16보다 작으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네. 그럼 근을 두 개 갖겠네요. 그럼 그 근이 바로 불연속이 될 텐데, 그러면 걔네 둘이 존재는 무조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연속인 게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B나 C가 돼서 맞물리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얘가 두 근을 갖는데, 뭐 예를 들어서 x 빼기 3, 뭐 x 빼기 4 분의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되면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3과 4에서. 그죠. 왜? 뭐 b가 3이더라도 얘 함수 값 여기 얘가 3으로 갈 때 x가 3으로 가면 그럼 0분의 뭐 1 이렇게 돼서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상수값이랑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건 얘가 무한대가 아닌 다른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 따라서 문제가 끝났네요. x-2 아래도 x-2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인데 나머지 하나는 이게 2니까 마이너스 6이겠네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2에서 극한값이 2로 갈 때의 극한값, 여기서는 지금 3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가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지금 무한대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연속일 수 아예 없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게 되면 x-6분의 1인데 x가 2는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 상황이냐면 x는 6을 점근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그래프가 될 건데, 뭐에서 2에서 구멍이 뽕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6이라고 하더라도 저기 b가 뭐 2, 뭐 얘가 6,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6에서는 절대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함수값이 정해지더라도. 근데 대신 2에서는 연속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가 지금 b가 2고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얘가 6이라면 2,0 지나고 그 다음에 6, d 지나갈 테니까 어찌됐건 불연속이 2에서 6에서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불연속이 하나이려면 얘가 2고 얘가 6이라면, 이렇게 6이라면 2, d를 지났는데 이 2, d가 이 구멍을 채워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그래서 d가 2에서의 함수값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x-6분의 1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d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연속이 될 거고, 그럼 6, 0 이렇게 돼서 6에서만 불연속인 함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일단 a 값은 12가 나올 거고, b는 6이 나오고, c는 2가 나올 거고, 그럼 이제 뭐 d값만 찾으면 되는데 그 d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라서 다 더하면 20 빼기 4분의 1이라
그래서 4분의 79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리함수의 불연속성. 유리함수의 불연속성은 분모가 0이 될 때 불연속이 된다. 분모가 0이 될 때 불연속이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 판별식을 가지고 0이 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랬을 때 A값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무조건 근이 두 개 있는 상황. 그럼 무조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불연속이 될 때 지금 이 식처럼 분자에 있지 않은 근을 두 개 갖는다면 얘네들은 다 발산하기 때문에, 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는 절대 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 약분돼야, 한 6을 넣었을 때는 무한대가 되고 2를 넣었을 때는 2에서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로 존재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이구 놀래라. 그래서 지금 얘 마무리하시면 여기 C가 2고 B가 6이라 C가 2고 B가 6이라서, 근데 선생님 B가 6인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B가 만약에 6이 아니라면 그래프가 여기 말고 B, 뭐 예를 들어 여기가 B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질 거니까 대신 이제 0이라는 함수값이 이렇게 생기면서 불연속점이 6에서도 불연속이 되고 B에서도 불연속이 되고 얘는 없고, 6에서도 불연속이 되고 B에서도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라서 불연속인 점이 두 개가 될 거라,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분모가 0이 되는 두 값과 B랑 C에서 불연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맥시멈 4개인데, 근데 지금 얘가 딱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 이 두 개랑 얘 근대는 두 개랑 겹쳐지는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는 함수값을 빵꾸 난 걸 채워주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하나에서만 불연속이겠구나라는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 보시면 일단 fx가 주어졌는데 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라서 일단 함수 그래프 먼저 그려봅시다. f'x는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하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 값 찾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인 이런 3차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gx라는 함수가 절대값 afx 더하기 b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함수값도 마저 찾아 놓읍시다. 1,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27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출발해 보면, 기억 a가 1이고 b가 0이다. a가 1이고 b가 0이다. 그러면 gx는 절대값 fx가 될 거기 때문에 저기 이 3참수 그래프가 지금 fx 그래프가 이렇게, 어이구 뭐야? fx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27일 테니까 접어 올리면 이렇게 접어 올리면 극대가 되는 점이 여기랑 여기 해가지고 두 개가 되는 거 맞네요. 극대 두 개.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A가 1이라고만 했고 B는 안 알려준 거야. B는 안 알려준 거고, 그래서 이제 gx라는 그래프가 a가 1이기 때문에 절대값 fx 더하기 b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였는데 지금 fx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3, 27이었는데 b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이게 지금 fx 더하기 b라는 함수일 거고, 근데 얘를 절대값 씌웠을 때 극대값을 갖는 게 두 개가 되려고 하면 방금 전처럼 이렇게 x축이 이 사이에 있어서 얘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 이런 식으로 접혀 올라가면 극대값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지금 극대는 여전히 한 개인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도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 극대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서로 다른 세실근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 마이너스 5 더하기 b는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27 플러스 b는 0보다 커야 되므로 b는 마이너스 27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마이너스 26부터 4까지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더하기라면 31개 있겠네요. 근데 20개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 디귿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b가 4다. 이번엔 b를 정해줬네요.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절대값 a fx 더하기 4일 거고, 이렇게 4 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그래프가 afx 그래프는 이렇게 똑같이 생겼고 함수값 a만 곱한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27a일 거고, 그리고 4 더할게요. 4 더하기 4. 안 예쁘다. 잠깐만 지우고, 여기가 27a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5a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극값의 합이 32a라고 했는데 a가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으니 지금 극값을 찾으려면 축이 여기 이런 식으로 x축이 있는지, 여기 이런 식으로 x축이 있는지, 여기 이런 식으로 x축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x축의 위치에 따라서 극값이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양수인지, 이 극대값이랑 이 극소값이랑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랑 얘, 이 아이랑 이 아이. 그래서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7a 더하기 4는 무조건 0보다 클 거고, 그 다음에 a가 이 문제에서는 하나 더 얘기했죠.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5a 더하기 4는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4를 더하면 이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접어 올리면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리고 이렇게 접어 올리면, 그러면 극값은 0, 0, 0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얘 뒤집어 올린 거니까 5a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더하면 극 17a 플러스 4랑 5a 마이너스 4랑 이렇게 둘이 더하면 32a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나머지는 어차피 다 0이니까 더해도 0 돼서요. 그래서 극값의 합은 32a다. 참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fx 그래프 먼저 그려놓고서 a가 1이고 0일 때 이 문제에서 어려운 지점은 별게 없고, 일단 그때그때 a 값과 b 값을 결정해 줬기 때문에 a 값과 b 값을 결정해 줬기 때문에 a가 1이고 b가 0일 때를 먼저 구하시면 그냥 절대값 fx 그리라는 거라서 맨 처음 fx 그려놨으면 그냥 접어서 올리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x축,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과연 x축과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올라가면 극대가 두 개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처럼 여기 그래프 설명할 때처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x축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극대가 두 개 생기는 상황이 아니고 얘만 접어 올렸을 때 극대가 두 개 생기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값을 모두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a 값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값의 범위가 이게 양수고 얘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접어 올렸을 때 그 값들 더하시면 나머지 세 개의 그 값 같은 경우는 어차피 0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게 더 어렵고 얘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이구 맞나? 자, 그 다음 문제. 자, 28번 보시면 사차함수가 있는데, 사차함수 fx가 있대요. fx가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사차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근데 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고 했어요. 이 아이랑. 그럼 얘랑 어떻게, 얘네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뭐 사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기울기가 1이니까 1인 직선이니까 뭐 얘보다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가 이렇게 세 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일단 첫 번째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몇 번 만나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거고, 그럼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1 값이 4라고 했고, 그러면 이 직선 보세요. 이 직선. 이 직선에도 1 집어넣으면 1에서의 함수값이 뭐예요? 이 직선을 gx라고 할게요. 그럼 g1 또한 얼마가 되냐면 1-5 더하기 f5라서, 그럼 얘가 -4 플러스 f5랑 이렇게 나올 거예요. g1 값이. 그럼 뭐예요? f1이랑 f5 빼기 4랑 서로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아하, x는 1에서 만나는구나. 일단 1에서 만난다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1에서 만난다는 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여기 또 1에서 만난다는 거 다음에 그 다음에 5에서의 함수값도 알려줬으니까, 지금 5에서도 관계를 알려줬으니까 일단 fx는 x가 5일 때 5,f5를 지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x는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이 gx라는 함수에 5를 집어넣으면 얘도 f5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얘가 x는 5에서도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어디서 더 만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1하고 5에서 만난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거든요. 얘가 1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직선과 이렇게 만나요. 얘가 1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1. 근데 이 직선도 기울기가 1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서 만난데, 여기서 만나서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난데, 그러면 얘는 지금 f'1 값이 여기가 1이라고 하면 f'1 값이 1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1인데 f'1 또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처럼 1에서 접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같은 원리로 5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거든요. 5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 아이고, 1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 5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서, 그래서 1과 5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gx 그래프가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지금 이 넓이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우리 인테그럴 1부터 5까지 fx-gx는 이렇게, 그러면 얘는 fx와 gx의 교점 x좌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x-1 제곱, x-5 제곱 이렇게 식 세워서 마무리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넓이의 공식 기억납니까? 30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최고차항의 개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푸셔도 괜찮고, 그래서 30분의 1 곱하기 5 빼기 1 4의 5제곱이니까 1024 15분의 512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공식 외워서 풀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얘 적분하셔도, 대신 적분할 때 조금 귀찮을 테니까 우리 그때 정리를 해주긴 했었는데 많이 안 나와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4차 함수와 두 점에서 접할 때, 이렇게 두 점에서 접할 때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사이즈가 되게 특별하게 나왔는데, 일단 만나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서 만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래서 1에서 만나는 거랑 이렇게 G1이랑 V1이랑 이렇게 똑같은 거 1에서 만나는 거랑, 그 다음에 5에서 만나는 거 먼저 찾으시고, 그럼 일단 1, 5에서 만나는데, 그럼 맥시멈 뭐 4번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2번밖에 안 만나는 상황이고, 나머지 그럼 교점은 또 뭐 있을까 라고 고민했을 때 더 이상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1인데 gx라는 직선의 기울기 자체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얘랑 얘에서 1과 5에서
얘를 접선으로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문제가 그냥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문제 봅시다. 29번 문제 봅시다. 29번 문제 보시면 뭐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더 쉬워지는데, 첫 번째 문제가 제일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18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고, 20번이랑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 28번이 29번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28번은 엔간하거든요. 지금 들어보셨듯이. 그 다음에 나와라. 얍. 자, 보시면 29번. 3차함수가 있는데요. 3차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가 이렇게 있대. 그리고 1이랑 3에서 얼마래? 1이랑 3에서 극각 같는데 이렇게. 그런 다음에 fx 그래프랑 이 그래프, 야 이게 지금 이 그래프는 축이 x축이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거든. 근데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아이고 깜짝이야.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그래서 그 t 값이 변함에 따라 t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면 t가 마이너스 2면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 플러스 8 y는 1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는 2라는 상수함수가 되고,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다시 4 빼기 y는 2라는 상수함수가 되고, t에다가 4 집어넣으면 다시 y는 10이라는 상수함수가 돼요. 결국 얘네들만 교점이 다른 애들이랑 달라진다는 거지. 불연속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 이렇게 해서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는 당연히 그 값에서 달라지니까 여기가 y는 2라는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y는 10이라는 뜻이 될 거야. 문제가 끝났어. 여기가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4죠. 이렇게 4. 그러면 이제 식 바로 세워버리면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라고 했으니까 a fx는 a x 빼기 1 제곱 x 빼기 4 더하기 10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여기 지금 여기가 3,2를 지나가죠. 3,2. 3,2 대입하시면 33 마이너스 4a 맞나? 3,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10 이렇게. 이게 지금 얼마라고 했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그럼 a는 얼마라는 게 나오고 3이라는 게 나오고, 따라서 fx는 3 x-1 제곱 x-4 더하기 10이라. f 값 구하라고 하면 5 집어넣으면 16 48 1 48 58 맞나? 답이 5 맞나요? 5 f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f. 그래서 44 16 48 플러스 10. 이거 답 58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 실수했나? 실수한 거 찾아봅시다. 일단 t가 마이너스이면 y는 10 맞고요. y는 2 맞고요. 그 다음에 1하고 3에서 극각 갖는 거 맞고요. y는 2랑 y는 10. 그래서 여기가 10. 그래서 x-1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10이랑 만나는 교점이 1에서 중근을 갖고 4에서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10 플러스 10 이렇게씩 세우는 거 맞고요. 여기에 3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3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a.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다. 여기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약분하시면 a 값은 3이 아니라 2가 나오고요. 3이 아니라 2가 나오고요. 그래서 2가 나오고 여기가 2니까 여기다가 이제 5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6 곱하기 1 더하기 10이라서 42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른 건 너네들이 못 풀만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y는 fx와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y는 fx와 이 y,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x가 변수고
즉 나는 x축, y축으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t가 변수니까 t 값이 변함에 따라 결국 무슨 함수가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t 값이 변함에 따라 무슨 함수가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게 상수함수라는 것만 왜 자꾸 이럽니까? 얘가 상수함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서로 달라지는구나. 그럼 얘가 극소고 얘가 극대겠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얘가 지금 x, y에 관한 함수니까 여기는 상수함수, x에 관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 아이가 상수함수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그럼 어렵지 않게 풀 것 같아요. 이상으로 41회차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엄.